대선 충청의 선택 제9편 충남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위원장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대담 사회자로 참석해주신 충남미디어센터 명노희 대표님께 간단한 소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미디어센터 대표이사 명노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충남 유일의 방송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충남의 15개 시군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대선 충남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남도당 정의당 위원장이신 신현웅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은 신현웅 위원장님 간단한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도민 여러분,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신현웅입니다. 20대 대선 심상정 후보 충남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충남 CBS 방송한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요, 곧 3월 9일에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의 판도를 가늠해보고 또 충남과 대선과의 어떤 관계들을 저희가 좀 면밀히 파악해보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주인공으로 나와주신 신현웅 위원장님께 간단한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현웅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신현웅 위원장님을 뵙기 전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네네. 이 대통령 선거 공보를 몇 장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좀 특이사항이게도 노동당, 진보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후보들에 관한 이 공약이 담겨있는 이 선거 공보를 받았는데요. 이 선거 공보를 보다가 그렇다면 이 노동당과 진보당, 그리고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의 어떤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20대 딱 정치에 처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시기다 보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대이시기 때문에 좀 그 생각이 좀 진보적인 것 같습니다. 골라오신 당들이 다 그 저희 정의당하고 예전에 좀 뿌리를 같이 했던 당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의 차이 때문에 그 지금은 당이 좀 틀린데 실제로 좀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는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도 언젠간 이 당들과 함께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의당만큼이나 이 당들도 정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함께 나중에 큰 바다에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동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어떻게 보면 정의당과 같은 뿌리였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현웅 위원장님, 제가 과거 양력을 또 보았는데요. 특이한 양력이 있었습니다. 민주화학 섬유연맹 수석본부장, 그리고 현대석유화학 노동조합 위원장님을 역임을 하신 양력을 보았는데요. 이 과거 석유화학 분야에서 한동안 일을 꽤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지금도 실제로 좀 그 대산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직책들은 제가 그 직장을 들어가면서 그 직장에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 때 개입을 했고, 그래서 노조위원장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석유화학 노동조합들의 그 상급단체인 화학섬유연맹 그 지역 수석부문장까지 했던, 그래서 여태까지 어쨌든 한 30년 가까이 노동자의 편에서 일을 좀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정치 쪽에서도 또 정치 쪽 분야만큼의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바쁜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대단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명노희 대표님께 본격 질문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현웅 위원장님 전에 서산시장도 출마했었죠? 네네. 예. 이번에는 제가 충남 지역을 돌다 보니까 도지사 출마설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은 여하튼 좀 그 3월 9일 대선이 우리나라 운명을 좀 5년을 좀 책임질 가장 중요한 선거이고, 또 저희 당의 심상정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3월 9일까지는 여하튼 좀 대선에 좀
총력을 좀 기울이고 예. 대선 이후에 그 말씀하신 그 당의 결정, 그다음에 당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 어떤 형태로도 좀 책임져야 될 자리가 있다라면은 그 도지사가 되든 서산시장이 되든 그건 뭐 대선 이후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요즘에 이제 대선 활동하시는 건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고 그간은 정치 활동 또 다른 직업 활동을 병행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좀 뭐라 할까요? 우리 충남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시는 대로 뭐 그 선거도 몇 번 나가신 건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그 아까 처음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석유화학 공장에 일을 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일을 좀 최근 몇 년간은 노조에 상근하면서 전임자 역할을 좀 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는 일, 그다음에 지역의 그 서산을 포함한 충남에 있는 여러 가지 노동 현장을 좀 방문해서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좀 어쨌든 좀 그 정의당과 관계를 좀 잘 맺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충남을 좀 작년부터 도당위원장 하면서 충남 전체를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궁금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보면 전임자는 몇 명 이상이면 둘 수 있나요? 전임자요? 예. 법에 따라 틀린데 지금 저희가 지금 900명 정도 되거든요. 조합원이. 저희들이 그 법적으로 2명입니다. 2명. 900명에 2명 정도. 예, 2명 정도. 그다음에 저희 노동조합하고 노동자들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그 법하고 좀 사용자하고 좀 틀리긴 한데 저희들은 뭐 900명에 3명, 4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한선, 하한선을 좀 폭이 넓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하한선으로 맞추려고 하고 저희는 최대로 맞추려고 하는 나오고. 그 알력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충남 지역에 대선 공약을 내셨을 텐데 어떤 걸 좀 냈습니까? 크게 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충남의 농업인구가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촌이 소멸되고 농민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데 저희 심상정 후보의 충남과 관련된 1번 공약은 농민들을 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서 월 3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좀 드리겠다는 게 기본 수당을 드리겠다는 게 공약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농민들도 좀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안보 전쟁, 식량 안보 전쟁을 좀 한다고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30만 원 정도의 기본 수당을 좀 드려서 농민들이 더 농사를 좀 잘 지을 수 있게끔 해서 저희 식량 자급률을 30%까지 올려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그 농민들을 좀 우대하겠다는 공약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충남의 그 석탄화력 발전소가 워낙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좀 하자고 좀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가 아리백을 아냐 마냐 때문에 워낙 좀 부각도 많이 되고 있었는데 탄소 위기를 2030년, 2050년 제로화까지 만들기 위해서 충남에 석탄화력을 좀 다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 그 과정에 생길 수 있는 그 피해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걸리고 그다음에 지역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충남을 정의로운 에너지 특구로 좀 지정을 해서 이런 그 지역을 살리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을 좀 책임지겠다. 이 정도 2가지 공약이 좀 큰 공약이 있습니다. 예. 우선 제가 충남 현장을 돌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 프랑카드에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주 4일제를 대한민국에 첫 번째 화두로 내놨어요. 맞습니다. 예. 이 주 4일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보면 도민들을 접해보면 시기상조 아니냐. 심원분들은 회사 다 망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 4일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시는 대로 10년 전에 주 5일제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습니다. 근데 15년 전부터 심상정과 진보정당에서 주 5일제를 주장을 꾸준히 해왔고 실제로 10년이 지난 지금 주 5일제가 대부분 적용이 되십니다. 물론 좀 안타까운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영세 사업장은 아직도 토요일날 일을 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유예를 좀 시켜주고 있는데 그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일단 주 5일제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등 당장 신노동법을 통해서 주 5일제를 바로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 4일제 같은 경우는 그 심상정 후보가 5년간의 로드맵을 갖고 예. 5년에 걸쳐서 완전히 정착을 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일단 첫 해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사용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영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순을 밟고 법적 제도를 거쳐서 임기 안에 주 4일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 공약을 만들면서 그 주 4일제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고 생산성이 훨씬 높은,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짧지만 그 시간에 그 임팩트 있게 많이 열심히 해서 생산성이 높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자기의 그 어떤 여가식을 보내고 가족들과 아니면 자기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자기 심신이 실제로 좀 건강해지기 때문에 일도 충분히 잘한다는 그런 네. 그 설문조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 가능하다. 그리고 10년 전에 주 5일제 제안을 했고 만들었듯이 주 4일제 가는 과정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역시 정의당답다, 심상정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결국은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정의당이나 아니면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반발이 클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래를 위해서 이제 제시한다. 과거 5일제도 심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5일제면 다 나라 망한다 이런 적이 있지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가 그 OECD 10대 강국이 됐는데,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됐는데 그 OECD 국가 중에 그 근로시간, 예. 노동시간이 최장시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첫 번째 이 정도로 실제로 주 5일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오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은 여러 번 발표가 됐는데 위원장님,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주 4일제 하는 국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서구 유럽 같은 나라들은 실제로 그 주 4일제 기본적으로 8시간 곱하기 하면 4, 8이 3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주 32시간인데 실제로 독일이나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주 35시간, 32시간까지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고 있는데 4일제로 운영하는지 5일제로 운영하는지. 그거는 뭐 틀리더라고요. 아, 다 틀린데 저희들도 그 주 4일제가 실제로는 그 시간으로 계산할지 실제로 날수로 계산할지는 그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하면 된다?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8, 32시간 정도로 네네네. 사업장에 맞게 네네. 꿈의 한국이 그려지는데요. 네, 근데 뭐 저희가 뭐 세계 그 10대 강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 경제 수준이면 충분히 저희보다 낮은 나라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그다음에 제일 큰 건 그 아시는 대로 정치가 그 국민들의 삶을 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정치의 예.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수빈 아나운서. 네. 4일 근무하고 싶어요? 5일 근무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주 4일째 정말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심상정 후보 찍을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젊으신 분들이 그런 반응이 많이 있죠. 그래요? 네. 예, 예. 저도 일과 이 여가 시간, 여가 시간이 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좀 일의 생산성이 또 높아지고 좀 일에 또 적극적이고 그런 어떤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도 강해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또 부수적인 효과인데요. 그 예. 실제로 그 주 4일제를 통해서 그 4일제보다 5일제 하면 사람이 더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정효과는 어쨌든 청년 일자리를 일자리를 실제로 더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추가 질문 들어가려 했더니 예.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청년 일자리, 노년 일자리도 지금 필요한 세상이죠. 우리도 이제 진짜로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노년 맞습니다. 일자리도 필요하면 일자리 나누는 게 아니고 3일과 4일 네, 돌려가면서 한다면 2배로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경영자들이 그러고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가 되고 서로 예를 들면 노조가 문제점이 그거 아닙니까? 내 월급은 내리지 계속 올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경영주들이 이제 싫어하는 면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도 정말 정의당의 중심으로 네, 아까 얘기한 나머지 정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간이 되는 뿌리가 같은 정당들을 같이 협의해서 그게 진짜 사회적으로 합의된다면 이건 뭐 완전 고용되고도 남는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 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근데 실제로 심상정 후보의 그 제안이 이전에 그 어쨌든 주월제가 우리한테 정착됐듯이 주사일제도 시간이 좀 걸릴 좋습니다, 건데. 위원장님. 네. 제가 여러 꼭지를 오늘 준비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화두라 조금 더 얘기할까 이 꼭지를. 네네. 예, 그러면 4일제를 주장하려면 아까 경영주들 또 투자자들 이 사람들은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은 좀 대응책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이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실 텐데 한번 이렇게 가면 상생할 수 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건 뭐 그 서구 유럽에서도 나타났는데 실제로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주사일제하고 주월제의 그 생산성 문제 실제로 사일제에서 사장님들 경영진이 실제로 자기가 벌어들이는 아니면 본인이 가져가는 돈이 줄어들지 않고 충분하게 그 생산성이 향상된다. 네, 그 구성원들이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면 200%가 상향된다면 두 사람을 뽑아도 되죠. 3일, 4일. 200%가 상향되진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실제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사회적 합의는 실제로 좀 정치가 해야 될 몫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주 사일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업체들 아니 그런 기업들한테는 실제로 여러 가지 국가가 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회 그 어쨌든 대기업들부터 시작하든 작은 기업들 능력이 되는 회사들부터 사일제가 퍼져나가면 주월제도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예. 처음부터 되지도 않았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저기한 주제라 5년간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좋죠? 심상정 꼭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얼핏 두 가지 공약 중에 뭡니까 그 탄소 문제 요걸 살짝 언급하셨는데 제가 심상정 후보의 10대 공약 발표를 봤는데 10호 공약에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추진 아까도 약간 얘기는 했지만 네. 특히 충남에 네네. 제가 서산사로 보면 서산당진 제가 활동을 교육연도 하고 태안도 이렇게 다녀보면 이 서태안 당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보다 심한 수치가 나와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심하다. 어느 날 제가 산에 올라가서 절에서 서산 시내를 내려다 보이는 절이 있어요. 스님은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느끼는 건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네네. 여기 올라다 보면 전에는 서해 바다가 쫙 보였는데 이 안 보이는 날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건 일상화됐다. 이런 생각이 그 얘기를 스님하고 했는데 아 맞다 그 말씀하시는데 정말 심각한데 특히나 이쪽에 노조위원장도 하시고 현실을 너무 잘 하시는데 그 관련해서 좀 아까 얘기한 것보다 심층적으로 네네. 이 충남 도민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라 맞습니다. 심층적으로 한번 더 얘기해 주시죠. 대책까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는 실제로 이제 우리 전체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2030년 탄소 중립화, 2050년까지 제로화하겠다라는 서로 간에 세계 강대국들이 합의하고 지키자고 하고 실제로 이 약속은 세계 10위 정도 되는 대한민국 정도면 꼭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각 후보들이 실제로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 공약들을 막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2030년, 50년이면 실제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이런 약속들을 안 지키면 지구 전체 자체가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아신 대로 뭐 여름은 여름대로 장마가 막 길어지고 겨울은 겨울대로 추워지고 실제로 이것들이 그 이 기상이온 변화 자체가 지구 환경이 지구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근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좀 해야 되는데 충남이 아시는 대로 그 전체 그 석탄화력 발전소의 50%가 그렇죠. 충남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탄소 배출 10위 안에 있는 그 기업체 중에 충남에 7개가 있습니다. 아, 화력발전소 포함해서 그 철강, 현대제철, 예. 그다음에 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 이렇게 하자면 7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근데 충남이 그 실제로 양승도 도지사도 그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구체적 대안이 좀 부족한데 저희들이 그 심상정 후보가 얘기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특구를 좀 만들겠다는 건 크게는 그 탄소 중립이나 그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들을 세계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 실제로 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충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태안,
당진, 보령, 서천 그렇죠. 4개 도시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근데 당진을 뺀 태안 보시면 보령, 서천은 실제로 그 안에 기업체라고는 그 발전소 빼고는 아마 예. 더 잘할 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근데 지금 그 발전소를 2030년까지 몇 기씩 폐기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문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큰 기업들이 무너져 나가면 태안이나 보령, 서천 같은 경우는 경제 자체가 지역 경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 그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없어지고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그것에 안 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태안이나 보령, 서천 같은 경우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안 그래도 지금 지방도시 소멸화 문제가 가장 큰데 그나마 있는 기업도 없어지면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나 특구를 좀 지정을 해서 그 안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그 매출 감소라든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특구를 좀 지정하고 그래서 그 기후위기 대응에 세계적 흐름에 맞춰가는 발전소 폐쇄는 폐쇄대로 하되 그 안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피해자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살리고 노동자를 살 수 있는 특구를 좀 지정하자. 우리가 충남이 실제로 그 전체 발전소 50%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 전기의 거의 대부분이 충남에서 올려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명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수도권에 뭐 사드 얘기 나온 게 수도권 안 되고 충남은 된다는 후보가 있었는데 네네. 그처럼 충남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태까지도 피해를 봤는데 또 이걸 피해를 폐쇄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지역까지 소멸된다라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구를 좀 지정해서 그런 것을 막아내겠다. 자, 결론은 충남이 지금 수도권보다도 더 심한 제가 천안도 근무해보고 또 금산, 홍성, 예산 거의 다 근무를 해봤는데 선생으로서 이제 근무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해봤는데 이 서해안권의 문제가 아니고 발생은 여기 서해안에 지키는데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청양도 우리가 청양하면 충남의 알프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힘들 때 청양 가보면 거기도 미세먼지가 꽉 차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래서 진짜로 충남에 정말 문제다. 오히려 천안 같은 데는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원래 공해가 좀 있으니까. 난 거기선 오히려 덜 느끼는데 청양, 예산, 산간 지역에서도 이걸 느끼게 되는 걸 보고 그래서 오늘 길었지만 개 많고 말씀하시도록 네, 오히려 네. 거꾸로 유도를 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우리가 좋은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문제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충남의 제1 과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발전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 문제는 해결해가면서 발전하는 그런 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려면 에너지 특구를 만들어야 된다. 충남에. 네, 충남에 피해 지역인 충남에 특별한 에너지 네. 특구. 예, 좋습니다. 이에도 이제 에너지 관련해도 혹시 심상정 후보에게 요구하고 싶은 대선 후보에게 요구하고 싶은 그런 공약이 지역 공약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죠. 예, 뭐 저희가 고향이 저도 뭐 서산 태안이고 해서 예. 서산 태안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고 우리 그 충남을 포함한 전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가로리만 국가정원 문제는 실제로 이게 그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 갯벌을 지키고 갯벌을 좀 잘 발전시켜내는 것들은 기후위기를 갯벌이 실제 차지하는 그 아까 말씀 탄소 중립에 예, 예. 관련돼서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좀 제거하는 그 자정 역할을 하는 건 얼마든 수치를 통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로리만 국가정원 문제는 정말로 심상정 후보한테 저희 충남 도당 입장에서는 네.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로리만 국가정원 문제를 어떻게든 좀 최대한 빨리 해서 그 자연도 보존시키고 그다음에 네. 기후위기 대변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가로리만 그 국가정원 문제를 좀 강력하게 요청을 좀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천안에 성안에 가면 그 종축장이 여의도 한 20배 되는 그렇죠. 넓이의 그 종축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 실제로 거의 무용지물 비슷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좀 여가 생활을 주사일제 이따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주사일제가 생겼을 때 충남에 여유로운 공간이 생겼을 때 그것을 좀 어쨌든 테마파크나 국민관광단지로 좀 만들어서 관광 수입을 좀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종축장을 좀 개방하면 예, 어떨까라는 예.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PD께서 너무 아까 탄소 문제 이거에 이제 시간을 할애했다고 사인이 오네요. 자, 제가 평소에 보니까 우리 신현웅 위원장님께서 돌봄에 관심이 많던데 돌봄에 특히나 아마 워킹맘들 또 같이 직장인들을 보니까 그 생각을 하실 네, 텐데 맞습니다. 제가 명색이 이제 교육에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장님 돌봄을 어떻게 하면 직장 내 돌봄 이런 걸 아니면 학교 내 돌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돌봄 문제는 그 여성 특히나 여성들의 그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사회 그 참여 문제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 예. 저희들 당장 직장에 그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 직장인 두 분 부부가 다니는데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 아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아이 다치면 한 명이 나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돌봄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좀 우리 공약을 좀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무상보육으로 가야 된다고. 예. 아이 낳기 어려운 나라만큼 힘든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아도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아이가 좀 잘 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책임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돌봄을 좀 잘하는 것들이 그 지방자치단체, 뭐 시장이든 도지사의 큰 목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을 좀 시키려면 실제로 여기 갔더니 내가 그 직장을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나 기관이나 아니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 주라면 실제로 인구유입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산하 아이들을 좀 그 낳고 싶은 생각들도 실제로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위원장님이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주 많은 양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하튼 돌봄이나 교육은 이제 국가가 책임질 때가 됐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대학까지도 네네. 이제 분명하게. 근데 이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안 걸어요. 우리 심상정 후보도 혹시 대학 등록금 100% 지원 걸었나요? 안 걸었나요? 걸었습니다. 아, 걸었나요? 네네. 교육 관련된 게 있습니다. 글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선거를 이제 현장 지휘를 하시고 계신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다 보면 시부 계시고 돌면서 느끼셨을 텐데 뭐랄까요? 치약 지역 단답형으로 할게요. 치약 지역 네. 어디가 있더라? 충남 저쪽 남부 쪽이 좀 실제로 저희들이 남부 쪽이 치약. 예. 예. 아무래도 당원들도 춥고 예, 노동자들도 예, 농촌 지역이고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예, 그럴 것 같으네요. 자, 강세 지역은 강세 지역은 뭐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쪽이 실제로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실제로 노동자하고 조직된 노동자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렇죠.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강세 지역은 강세 지역대로 취약 지역은 특히 취약 지역은 어떻게 그쪽 남부 지역 어떻게 대응해 하시려고요? 뭐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로 뛰는 수밖에. 최대한 좀 많이 빨리 예. 그 찾아가고 지금 예. 저희 뭐 다른 후보들은 뭐 요새 선거일정 보면은 뭐 이렇게 하루에 두세 개 이렇게 도당 차원에서 하던데 저희는 그렇죠. 시간 단위로 끊어서 한 동네를 아. 가면 실제로 그 동네를 전체 다를 바닥을 뭐 골목골목까지 다 훑고 오는 그런 저인망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당은 이번 대선 지원금이 선관위 지원금이 약 500억 내야 되는 것 같던데 우리 정의당은 약 40억 정도 31억 정도 31억 정도 받았죠. 네네네. 그 고통도 심하겠네요. 아무래도 그 당세를 좀 무시 못하는 건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몇 대 몇으로 보시는지 4당을 한번 예측해 보시면 4당이요? 어떨까요? 우리 당도 맞추기 힘든데. 예. 충남을 돌면서 보니까 어떻더라? 전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40% 정도 받을 것 같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38%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한 12% 정도, 예. 심상정 후보는 뭐 10%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았으면 3등쯤 안 놓으시나요? 네. 정의당이 예. 굉장히 솔직하신 그런 답변인 것 것 같고.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아시는 대로 당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쉽지 않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야지 뭐 수치하고 높게 네, 말씀드리면 네. 더 좋죠. 그렇죠. 이렇게 맞춰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충남 도민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40대 38이라고 그게 더 번쩍 들리겠는데요. 그것도 조금 번쩍했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우리 심 위원장님, 요즘 대선의 핫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그 1, 2등이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예, 예. 나머지 후보들을 어떻게든 자기 편을 만들거나 아니면 네. 중도에 포기시키는 것. 뭐 쉽게 말하면 그 단일화가 뭐 아무래도 그렇죠. 아직까지 뭐 선거 예. 투표용지가 만약에 인쇄가 된다 손치더라도 전날까지라도 뭐 어떻게든 좀 진행될 같이 것 같죠.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예, 아까 예. 제가 예측했듯이 예. 뭐 2, 3% 싸움이기 때문에 아, 어느 후보가 누구를 이렇게 실제로 자기 편으로 만드냐가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 안철수 그 단일화는 계속 그것도 부침을 거듭하고 있고 새로운 화두로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한테 여러 가지 조건을 뭐 정치 개혁하겠다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바꾸겠다 통합정부를 운영하겠다 확실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지금 도당 내 분위기를 보면 중앙당도 포함해서 기류가 감지되나요? 하자 말자. 뭐 실제로 오늘 저도 오기 전에 그 오늘 그 몇 통의 전화를 당원들한테 예.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실제로 그렇죠.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당 선거 자체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쨌든 그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어쨌든 전체 국민의 삶과도 직결돼 있고 정의당이 그것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연관돼 있고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나 지금 오늘 그 송영길 당대표가 그 구체적인 제안들을 몇 가지를 막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정치개혁 관련된 근데 뭐 연동형 대선거구제 뭐 연동형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이런 그다음에 통합정부 얘기를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미리미리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거 임박해서 하는 것들이 진정성의 문제가 좀 실제로 좀 당내에서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몇 번의 그 선거 동안에 그 정치개혁 얘기를 막 화두를 던졌었는데 실제로 그 오늘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 당이 제안하고 해서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 다 상정돼 있는 아니거든요. 그건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는 선거를 하고 좀 정말 민주당 생각을 좀 잘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이런 면도 있죠. 이미 계류돼 있지만 이런 때 또 좋다 합의하지 않으면 끝나면 또 유야무야 되잖아요. 그나마 이런 때가 서로 당대 당으로 어떤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때죠. 그 포인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 3, 4일 전에 그 민주당이 그 단독으로 16.9조 원의 그 지원금을 좀 의결시켰잖아요. 단독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그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도 어쨌든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총괄시켰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면 당장은 국회 소집시켜서 협상이 아니라 통과시켜놓고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예. 그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저한테 여기에요. 명렬 대표님이 방금 전에 질문에서 그게 만약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안 된다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왜 힘들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어지는지를 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은 그 정치계의 의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민의 의사가 그 반해서 우리가 지금 승자독식의 1인 선거구잖아요. 1등만 되고 0.1%만 되고 나머지 49.9%는 사장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를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완전하게 돼서 주권표를 살리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그 사람들을 그 국회나 정치권에 들어가서 농민도 들어가고 노동자도 들어가고 어민도 들어가고 여성도 들어가고 청년도 들어가고 이런 다양한 의견이 그 정치라는 것들이 우리가 말한 50대 변호사로 대표되는 국회의원들보다는
20대 여성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30대 농민도 필요하고 50대 어부도 필요하듯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과제를 만들어내야 전체 국민들한테 갈 건데 그렇지 않은 그 정치 구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정치 개혁 과제를 민주당에서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 이게 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애들 당선되든 안 되든 또 좀 이런 과제들은 한 10년, 20년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마 사회자님께서 그런 제안을 이거 합의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면 이제 정황을 얘기해 주실 거 과거까지 무슨 얘기냐면 때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결혼에 관심, 연애에 관심 많다 하셨는데 결혼을 시기라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합의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장을 보려면 장날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정치권에서 서로 합의는 지금이 장날이죠. 네. 장날 물건 놓고 맞습니다. 소위 자리를 놓고 이때 합의하고 이런 개념에서 요 시기를 놓치면 또 수면화로 가라앉으니까 관심사가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관심사를 끌기 위해서 그런 그 말씀대로 장에다가 물건을 내놨는데 끝나고 나면 걷어들이면 맞습니다.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우리 위원장님 말하기로 말하면 뭐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특히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 새로운 진보정당으로서 새로운 화두들을 내놓으니까 그 화두는 사회적 담론 아니에요. 거대 담론들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앞으로 다시 한번 가져야지 오늘 밤을 샐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우리 충남도민 정의당 위원장으로서 지금 대선을 임하면서 각오와 그리고 인사 말씀, 부탁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입니다. OECD 10위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도 더 불평등이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차별과 불평등이 있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이 낳아서 키우기가 어려운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기호 3번 심상정은 이런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기후위기로부터 구해내겠습니다. 지난 35년간 1당과 2당에게 1번, 2번 당에게 정권을 교대로 맡겨봤습니다. 대통령 맡겨봤는데 과연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그 10%의 다수의 그 부자들이 전체 국민의 60% 이상의 소득을 차지하는 나라 없습니다. 불평등 해소하고 차별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주 4일제 완전 정착시켜서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의당을 사랑해 주십시오. 정의당이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실제로 우리나라에 실현시켰듯이 주 5일제를 실현시켰듯이 주 4일제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심상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신현웅 위원장님 정말 마지막 부탁하셨고 자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 우리 향후에 우리 신현웅 지선 후보 두 분 성공을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먼 길 와주신 신현웅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 인터뷰 영상은요, 유튜브의 충남 미디어센터 혹은 서산대한방송을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충남 미디어센터 서산대한방송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에도 더 알찬 대담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